안녕하세요. 건강운동관리사 추영수입니다. 오늘은 근력검사 MMT를 진행하다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왜 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갈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경우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꽤 자주 근력을 체크합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힘이 안 들어갑니다. 분명 회원님은 힘을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단순합니다. 진짜로 근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오랜 기간 그 근육을 안 썼거나 부상 이후 재활이 충분하지 않아서 근섬유 자체의 힘 발생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와 결과가 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힘은 있는데 신경계가 그 근육을 못 꺼내 쓰는 경우입니다. 근력 자체는 정상인데 필요한 순간에 그 근육을 동원하는 타이밍이나 조절 능력이 무너진 겁니다. 주변 관절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근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안정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신경계가 그 근육의 출력을 스스로 제한해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정성을 확보하자마자 즉시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근섬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정립된 정설은 아니지만 임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의 정렬이나 감각 정보 때문에 몸이 스스로 억제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통증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관절의 위치 감각, 정렬 상태, 구심성 정보 자체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통증이 전혀 없어도 척수 반사 수준에서 억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운동 손상 증후군에서 말하는 관절 축 정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축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으면 관절 수용기가 계속 비정상 신호를 보내고 신경계는 그 신호에 반응해서 근육 활성을 낮춥니다. 축을 교정하는 순간 신호가 정상화되면서 억제가 풀리고 힘이 바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뇌가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척수 단계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보호성 반사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근력 검사 자체가 검사자의 손 감각에 의존하는 도구라서 4등급, 5등급 같은 미세한 차이는 사람 손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손으로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근력 부족이든 조절 문제든 통증에 의한 억제든 우리가 회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처방은 결국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통합 동작 안에서 그 근육을 다시 쓰게 만드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인 상황은 있습니다. 바로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외상 직후 갑자기 마비가 왔거나 설명되지 않는 급격한 근력 소실, 감각 이상을 동반한 약화가 있다면 이건 오늘 말씀드린 원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격리도 통합도 아니라 즉시 의료적 평가가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근력 저하에 관한 것이지 응급신호를 대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외를 제외하면 힘이 진짜 없는 근육이라면 근육을 격리하여 근력을 만들어줍니다. 힘은 있는데 못 쓰는 근육이라면 인적관절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고 근육을 활성화시켜주고 통합 동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관절 정렬이나 감각 정보 문제로 억제된 근육이라면 정렬을 맞추거나 안전한 범위의 격리 자극으로 억제를 서서히 풀어주고 통합 운동에서 다시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근력 검사는 왜 하는 걸까요? 처방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또 다른 이유로 현재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근육이 어느 정도인지 초기 상태를 확인하고 좌우 비대칭을 확인하고 몇 주 뒤에 다시 재서 좋아졌는지 추적하고
앞으로의 운동 계획의 자료로 사용하고 회원님께 설명할 근거로 쓰기 위함입니다. 근력 부족의 이유를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매우 대단하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더 멋진 일은 회원님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안전한 기본값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몸이 반응하는 걸 관찰하면서 다음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게 훨씬 단순하고 훨씬 안전하고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